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59 이승만 정부와 4.19 혁명 보겠습니다. 포인트는 보면 크게 오늘 중요한 내용이 발췌개헌, 4.4.5.2 개헌, 4.19 혁명인데 발췌개헌은 이승만이 재선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죠. 근데 2대 대통령이 되려고 헌법을 뜯어 고친 게 발췌개헌입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양원제와 대통령 직선제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4.5.2 개헌은 우리 헌법에 대통령을 2번 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 3번 하기 위해서 3선을 위해서 헌법을 고친 게 4.4.5.2 개헌이에요. 그래서 이 4.4.5.2 개헌 후에 요렇게 자유당은 이승만, 민주당은 신익희, 무소속 조봉암 셋이 나와가지고 선거를 했는데 선거 도중에 신익희는 사망하고 무소속인 조봉암이 선전을 했지만 이승만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3대 대통령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독재 체제를 강화하면서 진보당 사건으로 진보당을 없애고 조봉암도 사형을 당해요.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신국가보안법을 만들어서 경향신문을 폐간하고 이런 독재 체제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4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 선거에 엄청난 부정이 일어나서 그걸 우리가 3.15 부정선거라고 하는데 그때 같은 날 마산 의거가 일어나고 이때 학생인 김주열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엄령이 선포되고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하면서 이승만이 결국은 물러나게 돼요. 대통령에서. 그러면서 장면 내각이 수립되는데 이 장면 내각은 내각 책임제, 우리나라의 처음이자 마지막 내각 책임제였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양원제였습니다. 양원제. 이때는 양원제 한다고 해놓고 안 했는데 이때는 실제로 양원제를 짧게나마 했습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가 여기 지금 발췌개헌 대통령 2대 선거 요 시기 있죠? 연도를 봐봐요. 52년이야. 전쟁이 끝난 건 53년이잖아요. 6.25 전쟁이 끝난 건. 전쟁 도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기본서 250페이지 보시면 제1공화국부터 6공화국까지 나와 있는데 이 공화국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헌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헌법이. 그러니까 헌법을 바꾸는 걸 헌법을 개정한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개헌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헌법을 개정한다 그래서 다 공화국이 바뀌는 게 아니라 헌법이 바뀌었어도 좀 중요한 국가 통치 체제 자체가 좀 바뀌었을 때 그때 공화국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대통령인데도 3공화국에서 4공화국으로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바뀌건 안 바뀌건 간에 헌법이 바뀌면서 중요한 통치 체제가 바뀌었을 때 공화국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이 1공화국은 이승만 정부 있죠. 이 이승만 정부 때는 그냥 다 1공화국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 때 뭐 대통령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기도 했는데 뭐 그거 가지고는 공화국이 바뀌었다고 할 수 없고 그냥 이승만 정부 때가 1공화국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뀐 게 장면 내각 되게 짧아요. 요 2공화국이고 박정희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대통령제로 바뀌었어요. 그때가 3공화국입니다. 근데 박정희가 대통령이면서 이제 유신 체제라 그러는데 요때 대통령 직선제였어요. 직선제였다가 간선제로 간접 선거로 바꿨어. 그때를 제4공화국.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 연임제를 단임제로 바꿉니다. 요거는 제5공화국. 그 다음에 전두환 다음에 노태우 이후부터가 제6공화국. 현재까지 제6공화국이에요. 요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시험에 공화국으로 나올 수가 있어. 공화국으로 물어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1공화국 하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가 3공화국이고 전두환 때가 5공화국이다.
세 개만 기준을 잡으면 나머지는 뭐 그냥 저절로 외워집니다. 그래서 135 요게 중요해요. 요게 우리 시험에 5공화국으로 나올 수도 있고 1공화국, 3공화국 이렇게 언급이 있으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요 세 개 공화국이 제일 중요합니다. 전두환 이후 이제 노태우 다음부터는 다 6공화국이에요. 다 오케이. 일단 요거부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요 개헌 사항은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 요거는 우리가 기본서에서 하나씩 볼 거니까 요거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기본서 246페이지에 이제 뭘 볼 거냐면 제1차 개헌, 소위 발췌 개헌이라는 걸 볼 텐데, 자, 일단 큰 그림부터 좀 그리고 가자고요. 자, 우리가 핵심 57에서 배운 내용 중에 총선거가 1948년 5월 10일 날 치러졌어요. 이때 누굴 뽑았냐면 임기가 2년인 헌법을 제정하는 재헌 국회의원들을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음에 국회의원들은 임기가 4년인데 요 재헌 국회의원만 그냥 너희들은 헌법만 제정하고 빨리 빠져. 이래가지고 임기가 2년이었거든요. 근데 이 재헌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았죠. 왜? 간선제였으니까. 이 헌법에 보면 간접 선거제, 즉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다라는 간접 선거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 임기는 4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대통령 할 수 있는 거야? 52년까지 대통령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재헌 국회의원이 임기가 2년이었으니 50년 5월이니까 6.25가 50년 6월 25일에 터졌으니까 그 바로 전이네. 50년 5월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국회의원 선거를 해가지고 여당이 참패를 해요. 참패를. 그러면 2년 후에 1952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이제 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간선제로 뽑으면 여기서 여당이 참패를 했죠. 그러면 간선제로 하면 이승만 대통령 또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간선제로 하면 안 되겠는데? 라고 해요. 그리고 1952년이면 아직 6.25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이 언제 끝났어? 53년 7월 달에 정전 협상을 하면서 6.25 전쟁이 끝났었죠. 그러니까 이때 전쟁 중이었단 말이에요. 전쟁 중. 그러니까 어떻게? 전쟁 중이니까 국회의원 이걸로는 안 되니까 직접 선거로 하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간선제였던 거를 직선제로 바꾸는 이제 그런 개헌을 한 게 발췌 개헌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자고요. 일단 큰 그림부터. 자, 봐봐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를 했다 그랬죠. 여당이 참패를 해요. 그래가지고 간선제를 하게 되면 이승만이 다시 대통령으로 재선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지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이제 우익 단체들을 모아가지고 자유당을 창당을 하고 그 다음에 개헌을 하는데 이게 1차 개헌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발췌 개헌이라고 불러요. 왜 그런지는 이따가 우리 기본서 보면서 얘기할 거고. 그래서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켜서 직선제로 바꾼 다음에 직접 선거로 바꾼 다음에 이승만이 당선이 됩니다. 그게 2대 대통령 선거였어요. 1952년에 있었던 거. 근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막 발췌 개헌 나오고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대통령 선거를 바꿨다 이런 얘기가 지금 언제 일어나고 있는 거야? 6.25 전쟁 지금 부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야. 부산에서. 왜? 부산은 뭐 지금 이때 임시 수도로 부산이었잖아요. 왜? 지금 북한이 쭉 밀고 들어와가지고 부산으로 처음에 피난 갔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봐봐요. 정전 협정이 53년 7월이었는데 이 전에 지금 전쟁 중에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차 개헌 이따가 4.4 5.입 개헌 배울 텐데 이때부터는 이제 전쟁 끝나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1차 개헌이 전쟁 중인 6.25 전쟁 중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시험에도 출제가 돼요. 요거는. 그래서 서울이 안 나오고 여기서 지금 계속 부산이 나오는 겁니다. 부산 임시 수도에서 계속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전쟁 중에. 자, 그러면 이제 기본서 246페이지 지금 우리가
2대 대통령 선거를 하려고 1차 개헌을 했던, 즉 이걸 발췌 개헌이라 그러는데 요거를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기본서 246페이지. 자, 1차 개헌, 발췌 개헌. 봐봐요. 이 개헌이 이루어진 게 52년이잖아. 7월. 그러니까 이건 그래. 전쟁 중이네. 그죠? 배경을 볼게요. 배경. 50년 5월에 치러진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계열이 210석 가운데 겨우 30석밖에 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 선거제인 간선제로는 이승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희박해졌죠. 그리고 또 지금 이 여당이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게 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거는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데 국민방위군 사건 비춰보세요. 6.25 도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51년 이제 일사후퇴면은 1월이죠. 얼마나 춥겠어. 1월이면은 제일 추운 달 아닙니까? 그죠? 겨울, 한겨울이야. 근데 이때 일사후퇴 하기 전에 인천 상륙 작전으로 거의 압록강까지 올라갔죠. 그랬는데 국민 방위군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인들을 군인으로 만들려고 자원을 한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모았는데, 근데 군 고위층과 이 정치가 놈들이 얘네들이 군수 물자하고 식비 있죠. 이거를 횡령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람들을 모아놨어. 사람들을 이제 방위군으로 쓰려고 모아놨는데, 군인으로 쓰려고 모아놨는데 이제 후퇴를 하게 됐어요. 후퇴를 하게 돼서 쭉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얘네들이 식비, 그 다음에 군수품 이런 거를 다 횡령을 하다 보니까 이 국민 방위군에게 밥도 제대로 못 주고 옷도 못 줘서 얇은 여름 옷 입고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확하게 몇 명이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5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라 그래. 이거 봐봐요. 벌써 단위가 몇만 명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었어요. 너무나 처참한 사건이죠, 현대사에. 그죠? 이건 제가 뭐 유튜브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올리겠는데, 이런 사건들이 있으니까 민심이 또 바닥을 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래다가 내가 대통령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자유당을 창당을 하는데, 이승만은 반공을 구실로 반대파를 탄압하고 지지 기반을 형성하려고 우익단체들을 규합하여 자유당을 창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공이 사실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우리는 시장 자유주의를 채택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자꾸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반공이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 상대방을 배격하고 숙청하고 몰아내는 데 써먹는 거예요. 자꾸.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래서 반공을 구실로 많이 막 그냥 소위 우리가 뭐 빨갱이라 그래가지고 몰아가지고 막 이렇게 누명 씌워서 막 없애버리고 막 이제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위기감에 자유당을 창당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보자고요. 개헌을 하는데, 개헌이 어떤 내용이냐면 야당 쪽에서도 좋아하는 거를 뽑아서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양원제야, 양원제. 양원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밖에 없잖아요. 국회의원밖에 없다고, 국회에.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원제라서 상원 의원하고 하원 의원이 있어요. 이거를 양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당 쪽에서는 뭘 하길 바랬냐면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하니까 우리도 미국처럼 양원제 하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여당인 이승만 쪽에서는 야, 간선제로 하지 말고 직선제로 하자라고 요구를 했겠죠. 그러면 개헌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1차 개헌이죠. 이 바뀐 1차 개헌이 야당이 원하는 거 하나를 뽑아내고 여당이 원하는 거 하나를 뽑아내서 발췌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췌 개헌이라고 하는 거야. 여당이 좋아하는 거, 야당이 좋아하는 거 하나씩 발췌를 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여러분들이 이게 말로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헌법의 법조문을 그대로 냅니다. 봐봐요, 여러분들. 입법권은 국회가 행하는데 이게 법조문 그대로 제가 가져왔어요. 자, 밑줄 보세요.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서 구성한다. 요 말이 나와. 양원제가 이따가 장면 내각 2공화국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자, 양원제는 민의원 참여, 그러니까 상원의원, 하원의원 개념입니다. 그냥 참의원, 민의원 나오면 아 양원제구나. 양원제는 지금 발췌기원에서 주장한 거네. 이걸 알아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대통령 직선제도 뭐라고 나오냐면 이것도 좀 그대로인데 대통령과 부통령은 이때는 부통령도 있었어요. 지금은 부통령 없어졌죠. 근데 60년대까지는 부통령이 있었어. 우리나라도. 자,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서 각각 선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아, 그렇지. 직접이란 말이야. 직접 선거를 한다고. 요 말이 들어가면 대통령 직선제란 말이 없더라도 요 말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뭐야? 아,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죠. 오케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발췌 개헌이다라고 시험상에서 얘기를 발췌 개헌 또는 1차 개헌이라고 말을 안 하고 우리에게 뭐를 주냐면 이 법조문을 그대로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법조문에 민의원, 참의원 나오고 직접 투표 요게 같이 나왔어. 그럼 이거 이거 발췌 개헌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승만의 반대편인 야당이에요. 압도적으로 지금 국회의원 수도 많아.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양원제 하나 던져줬다 그래서 이거 이 개헌안을 찬성하겠어요? 아니면 반대하겠어요? 아니 당연히 반대하겠지. 왜? 아니 이거는 양원제는 이렇게 하겠다고 개헌을 해놓고 실시도 안 했어요. 실제로 실시도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 목적은 뭐야? 대통령 직선제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목적이라는 게 뻔히 보이죠. 너무나 뻔히 보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 법을 통과시키는 것도 상당히 좀 비민주적인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보세요. 자, 그래서 먼저 발췌 개헌안을 제출하는데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여당 측의 개헌안과 양원제의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야당 측의 개헌 발췌. 그러니까 둘 다 원하는 거 하나씩을 뽑아서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야당 쪽에서는 당연히 아무리 양원제를 던져줘도 반대를 했다 이거야. 반대를 했어. 그래서 자 여기 별표 부산 정치 파동.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거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이야. 52년 임시 수도 부산에서 그러니까 부산 정치 파동이죠. 이제 개헌 이게 지금 요게 통과가 안 되니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니까 계엄령을 선포해 버립니다. 계엄령을 선포해 버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을 협박을 해요. 협박을 해. 그리고 개헌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을 국제공산당의 자금을 받았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빨갱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연행까지 하고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어떻게 또 당선을 하냐면 군경이 국회를 포위하는데 요 지금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하는데 기립 일어서서 안 일어서면 맞는 거야.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죽던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립 표결의 방식으로 군경이 국회를 포기한 가운데 기립 표결 요 말이 나오는 게 어떻게 해요? 발췌 개헌안을 억지로 통과했다는 그 상징적인 게 바로 기립 표결입니다. 기립 표결. 계엄령도 나오고 부산 정치 파동. 요거. 그래서 헌법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이 발췌 개헌안이 그래서 통과가 된 거예요. 기립 표결로 인해서. 그래서 이승만이 2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투표. 여기서 요거는 간선제가 아니라 이제 직선제로 바뀌었으니까 국민투표로 당선이 됐겠죠. 이때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공산당을 없애야 된다라는 반공만 내세우면 거의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던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승만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요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본
2대 대통령 선거예요. 52년 전쟁 끝나기 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 중이야. 그래서 지금 1차 개헌은 그러면 이승만의 재선하고 관련돼 있는 게 요 발췌 개헌이구나. 발췌 개헌은 지금 이제 이승만이 여기서 당선이 됐으니까 재선된 거죠. 두 번째 대통령이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이승만이 이제 세 번째 대통령이 되려고 한 게 요 4.4 오입 개헌이에요. 자, 기본서 247페이지 보자고요. 자, 제2차 개헌, 일단 이름을 여러분들이 4.4 오입 개헌이라는 내용을 치세요. 아까 1차 개헌은 발췌 개헌, 2차 개헌은 4.4 오입 개헌, 발췌 개헌, 4.4 오입 개헌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까 1차 개헌, 한 번 헌법을 개정했어. 헌법을 뜯어 고쳤는데 이번에 두 번째 헌법을 뜯어 고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4.4 오입이 뭔 뜻이냐면 이게 반올림이란 뜻입니다. 반올림. 여러분, 반올림이라는 게 뭐예요? 반올림이라는 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135.6이라는 숫자가 있고 135.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5보다 크니까 요거를 제거하고 136으로 요걸 만들거나 아니면 135.3은 이건 5보다 작으니까 그냥 135로 보자. 이게 반올림 아닙니까? 그죠? 이걸 했다고, 이걸 했어. 반올림을 해가지고 개헌을 시킨 게 바로 요 4.4 오입 개헌입니다. 그럼 그 목적은 뭐냐면, 자, 그럼 이 4.4 오입 개헌, 반올림 개헌은 뭐냐면, 목적이 이거예요. 우리 48년에 1대 대통령 선거하고 52년에 2대 대통령 선거했죠. 그래가지고 1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됐어요. 그리고 이승만이 발췌 개헌으로 직선제로 뜯어 고쳐가지고 재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56년에 3대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지금 요 4.4 오입 개헌이 54년이니까 그 전에 미리 대통령이 3선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헌법에 의해서 이승만의 3선을 위해서 개헌을 추진하는 거예요. 56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미리 개헌을 해 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헌법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법조문이 그대로 시험에 나와요. 그럼 그대로 알아두세요. 헌법에 55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대통령,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는데 밑줄 단 재선에 의해서 1차 중임을 할 수 있다고 나왔어. 그러면 아까 이승만이 1대 대통령 되고 2대 대통령 재선까지 했죠. 그러면 헌법에 의해서 이번에 56년에 시행하는 3대 대통령 선거에는 못 나가잖아요. 이 헌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제 헌법을 뜯어 고치려고 그럽니다. 개헌을 어떻게 했냐면 이건 좀 되게 좀 얍삽한데 봐봐요. 헌법이 1조부터 본조가 쭈르르르 1조부터 쭉 1조, 2조, 3조 쫙 나와. 그런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가면 덧붙이는 헌법이라서 붙이기라고 나오거든요. 그것도 제일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이 헌법 당시의 대통령이 누구야? 제가 가로치고 이게 이승만이지. 에 대해서는 55조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데 55조가 이거였잖아요. 그죠? 55조 제한이 뭐야? 제한이 이거라고. 재선에 의한 1차 중임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한하니까 이거는 이 부칙에 의해서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에 한해서는 중임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몇 번이나 대통령 선거에 나가고 대통령도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개헌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 이때 근데 54년도에 선거에선 자유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야당 측에서는 반대를 해요. 근데 자유당이 다수이긴 한데 3분의 2의 찬성을 해야 돼. 국회의원이. 그래야지 이 찬성 요 개헌안이 통과가 되는데 자, 보세요. 이제 반올림 들어갑니다. 봐봐요. 국회의원이 203명이에요. 203명인데 3분의 2의 찬성을 해야지 통과가 돼. 근데 203에 3분의 2는 뭐가 되냐면 135.3333 이렇게 됩니다. 나눠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135.3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니까 136명이 찬성을 해야지 이게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당 의원 중에 한 사람이 어이없는 실수를 해가지고 136명이면 찬성이 되는데 135명만 찬성을 해가지고 이게 부결됐어요. 통과가 안 되고 부결됐어.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우기냐면 아까 봐봐요. 135.3은 요게 5보다 작으니까 이걸 제거하면 135죠. 그러니까 203명 중에 3분의 2, 135로 보고 136명이 아니라 135명만 통과하면 되잖아! 라는 4,4,5입의 논리를 내세워서 개헌을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올림이라고요. 반올림. 그래서 이 논리를 내세우는데 놀랍고 서울대 교수까지 동원을 해서 이게 맞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그러니까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났는데 아무튼 결국은 통과가 돼요. 그래서 자, 밑줄. 이 개헌에 반대해서 범야당 연합 모임인 호원동지회가 결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야당들이 야 이건 해도 너무하는데 이 4.4.5입 개헌이라니 이건 말도 안 돼 하면서 호원동지회 헌법을 수호하자 보호하자는 동지회가 만들어졌고 요게 후에 민주당이 됩니다. 민주당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게 4.4.5입 개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쳐진 헌법 덕에 3대 대통령 선거에도 이승만이 출마를 하게 되고 결국은 당선이 됩니다. 이제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자, 일단 요거 보기 전에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지금 3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2년 전에 4.4.5입 개헌한 내용을 지금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승만 3선을 위한 개헌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우리 여기서 봤잖아. 호원 동지회가 민주당이 됐죠. 이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는데 그 민주당 후보가 신익희였고 그 다음에 무소속으로 조봉암도 나옵니다. 근데 선거 도중에 신익희가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승만이 당선이 돼. 그래서 이승만이 당선이 된 다음에 근데 이때 이 무소속인 조봉암이 굉장히 선전을 했거든요. 막 30% 이상의 득표율을 얻어서 굉장히 선전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조봉암이 진보당을 창당을 했어요. 근데 이승만이 진보당 사건을 일으켜서 진보당을 해체시키고 조봉암을 사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서 신국가보안법이라 그래서 그걸 개정을 해가지고 그 경향신문을 폐간을 시킵니다.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서 다시 돌아가시고 자 이제 이승만이 4.4.5입 개헌을 통해서 3대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나가는데 자, 과정을 볼게요. 일단 호원동지회가 민주당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밑줄 구호까지 못 살겠다 갈아보자 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신익희 동그라미 신익희가 대통령 후보였어요. 그리고 무소속으로 조봉암이 후보로 나왔어. 조봉암 동그라미. 근데 여당인 자유당은 밑줄 갈아봤자 별 수 없다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이승만 동그라미 자, 뭐 부통령 후보는 몰라도 됩니다. 이승만, 신익희, 조봉암 요 셋은 알아둬야 돼. 요 셋이 누구라고요? 지금 3대 대통령 선거 하는 거예요. 3대 대통령 선거. 요거. 자, 그래서 이승만, 신익희, 조봉암. 이렇게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선하는 과정에서 신익희가 사망해요. 사망해. 그리고 조봉암이, 자, 사망을 하고 이승만이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라이벌이 죽었으니까 이승만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민주당의 장면은 부통령으로는 장면이 당선이 돼요. 근데 뭐 부통령은 중요하지 않아. 자, 일단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이 대통령 선거만 알면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근데 조봉암은 낙선을 하긴 했지만 유효표의 30%를 득표하면서 선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이승만의 라이벌로 올라온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선거가 끝났죠. 3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내용도 봐야 돼요. 이제 독재 체제를 강화를 하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선전한 조봉암이 평화통일론을 주장을 합니다. 이것도 알아야 돼. 평화통일론 주장했고, 진보당이 밑줄, 진보당이 창단되어 가지고 이승만의 강력한 경쟁자가 됩니다. 근데 계속 밑줄, 조봉암과 진보당의 간부를 북한과 내통했다는 혐의로 구속한 후에 진보당 해체시켜요. 진보당, 이걸 우리가 진보당 사건, 진보당 해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조봉암은 간첩 혐의로 사형당했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진보당 사건은 언제 일어난 거야? 4.4.5.2 개헌이 있었던 3차 대선 대통령 선거 다음에 있었던 일이네. 그죠? 오케이.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개정을 합니다.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서 반공태세를 강화한다는 구실로 밑줄 그세요. 언론을 통제하는 신국가보안법을 여당 의원만 출석한 상태에서 통과를 시키고요. 그래서 신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경향신문을 폐간시켜요. 요런 내용까지 우리가 요걸 봐야 돼. 무슨 얘기지? 그러면 시험에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 지금 대통령 선거, 3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죠? 진보당 사건, 국가보안법 개정 내지는 이렇게 나와요. 국가보안법 개정 내지는 신국가보안법 제정 이렇게, 또는 경향신문 폐간. 다 같은 거야. 다 같은 거. 그냥 같은 걸로 보면 돼. 같은 국가보안법 개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국가보안법 또는 경향신문 폐간. 이게 하나의 카테고리에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뭘 봤냐면 3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그때 있었던 일을 보는 겁니다. 4.4.5.2 개헌을 했죠. 뭘 위해서? 이승만의 3선 개헌을 위해서 부칙을 살짝 붙이는 거. 신익희가 민주당 후보로 나왔는데 그만 사망을 하고 무소속인 조봉암이 선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당선이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진보당 사건으로 진보당을 해체시키고 조봉암이 사형당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이 개정, 신국가보안법으로 경향신문을 폐간시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해야 돼. 그러면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자꾸 요 두 사건이 여기에 있었다고 자꾸 내는 거야. 여기에 있었다. 발췌 개헌한 다음에 있었다. 계속 이렇게 냅니다. 조심하셔야지. 순서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요거는 그리고 또 전쟁 끝난 다음이에요. 지금 전쟁 끝난 다음이야. 3대 대통령 선거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이승만이 3선까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19 혁명을 보겠습니다. 248페이지. 자, 4.19 혁명은 밑줄 그세요. 3.15 부정선거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3.15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3.15 부정선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핵심 58에서 봤지만 245페이지에 보면 미국의 설탕, 면화, 밀가루, 그걸 무상으로 원조해줘서 300산업이 뭐 발달했다. 뭐 그거 기억나시죠? 이 미국이 무상으로 원조해주던 밀가루, 설탕, 면화를 유상으로 바꿉니다. 58년부터. 그리고 그 원조해주는 규모도 축소가 돼요. 그래가지고 경기 침체가 됐어. 경제적으로도 일단은 이 국민들이 잘 살게 해주면 좀 잘못해도 어느 정도 용서가 되는데 못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가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배부르게 해줘야 돼. 아무튼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을 편하게 해줘야 돼. 아무든지 간에. 그리고 또 이제 야당 후보였던 조병옥이 선거 도중에 사망을 하고 이승만이 그래서 단독 후보가 돼가지고 대통령, 이제 정통령이라고 당시에 불렀습니다. 정통령, 대통령, 시험엔 정통령이라고도 나올 수 있는데 대통령이 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승만이. 여기 죽었잖아. 여기 지금 조병옥이.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때 이승만의 나이가 85이었습니다. 85살이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부통령의 자리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승만이 85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약에 어떤 잘못된 일이 생겼다. 그럼 부통령이 그 뒤를 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는 단독 출마를 해서 뭐 부정선거를 할 필요가 없었지만, 부통령 자리를 놓고 요거를 이기붕을 안 치려고 요 부정선거를 아주 심하게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지금 또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좀 큰 그림으로 보면 이제 3월 15일 날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하는데 엄청난 부정선거가 벌어집니다. 막 투표함을 통째로 바꿔치기를 하고요. 선거인단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하기도 하고, 어느 동네는. 그리고 비밀 투표가 아니라 몇 명에서 가가지고 위협을 가하면서 똑바로 투표했는지 보여주고 저기다 집어넣어.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일날 마산에서 이제 요 부정선거에 대한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게 점점 커져요. 그래서 당일날 그래서 마산 의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시위가 일어나는데 김주열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생겨요. 이것도 아주 진짜 좀 학생인데 좀 굉장히 얘기가 굉장히 좀 참혹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시신은 버려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위가 점점 거세지고, 또 계엄령도 선포를 하고 대학 교수가 시국선언을 하면서 점점 이제 그 목소리가 커지니까 이승만이 결국 하야를 합니다. 이때가 이제 뭐에 관련되냐면 이제 4대 대통령, 부통령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요 4.19 혁명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이 하야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4년씩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이제 전개를 보면, 전개를 보면 3.15 부정선거 밑줄, 자유당이 부통령을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3월 15일에 실시된 부통령 선거에서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는 등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했죠. 자, 그래서 이제 4.19 의거하면 시험에 4.19 의거 또는 4.19 혁명을 직접적으로 주면 우리가 너무나 4.19에 대해서 그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산 3.15 의거를 시험에 더 잘 냅니다. 별표. 그래서 밑줄 그세요. 선거 당일인 3월 15일 마산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 시위가 전개돼요. 그래서 정부의 무력지담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밑줄 그세요. 요 시위에 참가했던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위가 확산. 김주열 학생 요 대목. 김주열 학생이 나와도 4.19 혁명과 관련이 돼 있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이승만 정부가 마산 시위의 배후로 또 이제 소위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나 이게 일이 커져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확산이 됐습니다. 배후로 공산당을 지목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분노의 찰대로 찬 거죠. 이제 국민들이.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249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4.19 혁명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걸 보자고요. 자, 일단 마산 의거가 이제 4.19 혁명의 그 발단이 된 거 보면, 자, 그래서 4.19 혁명은 일단 고려대 학생들이 폭력배에게 습격을 받아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서울 시내 대학생들이 총 걸기 선언문을 낭독해요, 밑줄. 그래서 이제 이 대학생들이 이제 움직이고요. 심지어는 고등학생, 시민들, 나중에는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시위를 가담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 합세를 하게 돼요. 점점 커지는 거죠. 대학생에서부터. 그 다음에는 경무대, 일부 시위대가 경무대는 지금 청와대예요. 지금 청와대. 이때는 경무대라고 불렀어요. 시위대가 접근을 하니까 무차별 총국을 위한 계엄령 동그라미. 계엄령을 선포했어요. 계엄령. 자, 대학생들이 시위를 시작했죠. 고려대 학생 어쩌고 나올 겁니다. 우리 시험에. 그리고 이제 시위가 점점 확산되는 과정에서 계엄령을 선포했어. 그리고 자, 요거 별표. 대학 교수단이 이승만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시위를 전개.
시국선언문 네모, 대학 교수 동그라미. 자, 이렇게까지 이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하야를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승만이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을 사임하겠습니다라고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자, 사람 이름 알아두세요. 허정의 과도정부가 수립이 되고 이제 3차 개헌이 되는데 이 3차 개헌이 대통령제에서 내각 책임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외무장관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수립 밑줄. 자, 밑줄. 그래서 자, 3차 개헌에서는 내각 책임제하고 양원제 한 번 더 나와요. 이제 여기서 나오고 더 이상 양원제는 안 나와요. 국회로 헌법을 개정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4.19 혁명에 대한 내용이에요. 4.19 혁명에 대한 내용. 오늘 중요한 건 다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1공화국이 끝난 거예요. 제1공화국이 여기서 제1공화국이 끝났습니다. 여기 4.19 혁명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2공화국이 제2공화국 요거 박정희가 군사정변을 일으키기 요 약 1년에서 2년 사이 조금 요 그 사이 요게 이제 제2공화국이에요. 요 장면 내각. 자,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이제 요건 그냥 중요한 건 다 끝났어. 4.19 혁명까지가 중요하고 여기는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자 봐봐요. 3차 개헌에 따라 실시한 5대 총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에서 자 밑줄 그세요. 윤보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장면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럼 선생님 왜 이거를 윤보선 정부라고 안 하고 장면 내각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내각 책임제에서는 대통령이 별로 안 중요해요.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최고인데 내각 책임제에서는 총리 또는 수상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장면 내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윤보선 대통령, 장면 총리. 그래서 4차 개헌을 합니다. 4차 개헌에는 이제 3.15 부정선거와 부정축제자를 처벌하려고 4차 개헌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 경제개발 5개년 비추고요.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처음 수립한 거는 장면 내각이고요. 실제로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행을 시킨 거는 박정희 정부 때예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장면 내각 때 이게 벌써 있었네. 요걸 알아둬야 됩니다. 요걸. 그러니까 장면 내각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고 자, 실행은 하지 못했지만 마련했다고 그래도 맞는 지문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동안은 북한하고 같이 통일 논의만 해도 공산당 아니야? 빨갱이 아니야? 이러면서 몰아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통일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조봉암도 평화통일론 내세웠다가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사형당했잖아요. 자, 그것처럼 보세요. 이제 밑줄 학생들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라는 구호를 내서 남북한 학생회담을 주장하고요. 또 장면 내각은 남북 총선거, 자, 남북 이제 총선거를 통해서 평화통일론을 채택했는데 남북 대화는 소극적이었습니다. 뭐 하고자 하는 건 많았는데 여기서 제대로 실행된 게 별로 없어요. 제대로. 자, 아무튼 근데 이런 남북 화해의 움직임이 있었구나. 장면 내각에서는 이제 그거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시.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통령 윤보선 국무총리 장면이 됐어. 활동은 무슨 개헌을 하나 했어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긴 세웠구나. 그죠? 그리고 통일론이 남북학생회담을 주장을 했어. 그리고 평화통일론을 채택을 했는데 소극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계를 보면 민주당 내에서 신파와 구파 간의 갈등이 격화돼서 전국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어요. 우왕좌왕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면 내각이 부정선거 책임자와 부정축제 처벌을 한다고 해놓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서 이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바뀌었으면 뭔가 시원한 좀 개혁을 하거나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전혀 어떤 실행을 옮기지 못하니까 국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승만 정부의 중요한 개헌 두 개가 있었죠. 어떤 거? 그렇죠. 발췌 개헌하고 4.4 5.입 개헌, 그 다음에 4.19 혁명, 거기까지가 사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장면 내각에 대한 내용들 조금 살펴봤죠. 자, 이제 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발췌 개헌, 요게 야당한테 유리한 거, 여당한테 유리한 거를 발췌해서 헌법을 개정했다고 발췌 개헌이었죠. 그래서 양원제, 대통령 직선제. 근데 양원제는 실행이 현실적으로 되지 않았고, 실제로 양원제가 실행이 됐던 건 요 장면 내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승만이 요 발췌 개헌 덕에 직선제로 고쳐서 이승만이 재선을 하게 되고, 근데 요때가 말씀드렸지만 6.25 전쟁 도중이에요. 그 다음에 4.4 5.입 개헌은 이승만의 3선을 위한 개헌이었다. 그리고 이승만, 신익희, 조봉암 이렇게 셋이 출마를 했는데, 신익희는 선거 도중에 사망하고 무소속인 조봉암이 선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독재 체제를 강화하면서 진보당을 없애고 조봉암도 사형을 당하고요. 국가보안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19 혁명 때 이때 부통령인 이기붕을 무리하게 부통령으로 만들려고 온갖 부정선거를 자행을 하다가 요 4.19 혁명보다는 요게 훨씬 잘 나와요. 3.15 마산의고가 훨씬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4.19 혁명이지만 3월 15일 요걸 기억을 해야 돼. 김주열 학생도 시험에 잘 나오고요. 김주열 학생 사망. 그래서 계엄령이 선포되고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하죠. 그러면서 이승만이 하야하면서 장면 내각이 수립됩니다. 그럼 결국 4.19 혁명하고 관련돼 있는 내용은 다 여기야, 여기. 자, 그래서 장면 내각이 수립됐다. 이때 우리나라의 유일한 내각 책임제가 지금 요 장면 내각이에요. 내각 책임제, 대통령제가 아니고. 자, 그리고 양원제가 시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요 내용을 갖고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자고요.